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송동현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오늘도 수급 동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은 오늘 비슷하게 다 금융주들을 쓸어 담고 있고요. 거기에 외국인 특징은 오늘 건설주들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HDC 현대산업개발 조금 저점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HDC 산업개발을 건설주 중에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전자전기 위주로 금융주를 제외하고 사고 있습니다. LG전자,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코리아서킷 등을 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정말 좀 메말라 있는 시장인데요. 그렇죠. 네. 이런 시장에서도 옥석을 가려봐야겠습니다. 자, 먼저 1라운드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1라운드 하나금융지주와 코리아서킷가 만났습니다. 뭐 6글자 딱 맞춰 오셨고 최근에 뭐 오늘 종목 사실 올라가는 종목들 고르기가 어려운데 그렇다고도 오르고 있는 종목들을 집어 오셨네요. 뭐 시장이 아무리 힘들어도 네. 뭐 오르는 종목이 몇 개는 있는 법이죠. 맞아요. 항상 또 이제 안 좋은 시장 속에서 사실 이제 수혜주도 항상 있는 법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금융주랑 이제 또 잘 나가는 이 PCB 관련된 종목인데 역시나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그런 금융회사랑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 이렇게 두 개를 하나 좀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고 있더라고요. 기관하고. 네. 그래서 요 중에서 뭐가 좀 더 현재 매력적일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한 종목 좀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와 코리아서킷의 대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승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승자는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아마 수급 파이터를 통틀어서 예. 금융주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금융주가 아주 그렇게 뭐 썩 일반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기에는 아주 매력적이진 않겠죠. 좀 느리고 또 시총도 무겁고 이제 좀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금융주는 아무래도 조금 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좀 멀리 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근데 지금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4분기의 실적이 좀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나 지금 그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뭐 수급적인 공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은 지금 매크로적으로 계속적으로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금융주들은 이득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아직 뭐 배당은 멀었지만 그래도 이 배당 수익률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 약 7%대 정도로 현재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고배당에 대한 부분들은 연초부터는 뭐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 쪽에 대한 이익 기대감이 좀 가장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금융주가 또 오를 때는 시장과는 좀 반대로 가는 성향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반면에 하나금융지주가 가격 전략을 좀 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상대적으로 고점이긴 고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 거래일 동안에 사실 은행주, 금융주에서 고점이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오늘 또 가지고 나오신 이유가 있을 테니까 가격 전략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항상 이제 추세를 좀 보는 편이기 때문에 우선 이제 아무리 이제 그 저가 부근에 산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뭐 저가라고 하면 뭐 이런 부분대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쉽게 이게 그 저점이라고 해서 이제 함부로 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환경이 조성됐을 때 뭐 이런 부분입니다. 중기 이평선 정도를 이제 돌파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단기 정고점을 넘기고 다시 한번 이격을 좁힐 때 이격을 좁히면서 단기 평선을 타고 올라가는 이럴 때 특히 이제 지금 순간은 다시 한번 단기 정고점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도 오늘 외국인이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좀 최적의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소 가격이 오른 것 같아도 이런 타이밍에서는 약간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은 현재 46,900원이네요. 우선 그래서 47,000원 이하에서 매수 가격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1차 목표가는 약
좀 무겁기 때문에 일단은 전고점이 48,00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돌파하려면은 꽤 많은 매물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목표가 5만 원 일단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44,5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금융지주 매수가는요 47,000원 선에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5만 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 44,5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 하나금융지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수급파이터 2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라운드 파이트! 삼성 엔지니어링 ABL 바이오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딱 글자를 이쁘죠? 네, 이쁘게 딱 맞춰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 주 종목 글자도 글자지만 네. 지금 뭐 기대감에 함께 가지고 있는 뭐 두 기업이라고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오늘 유가가 지금 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예, 또 건설주, 플랜트 관련돼서 유가 관련된 종목이라 볼 수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좀 그 오늘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은데, 근데 특히 이제 ABL 바이오만은 좀 예외죠. 여긴 예외죠. 이 산오피에 이제 이 혈액 뇌관문 관련돼서 이제 기술 수출 이전 때문에 네. ABL 바이오가 아주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어떤 걸 좀 더 선택을 해야 될지는 한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ABL 바이오 말을 또 급하게 네. 또 좀 아끼시는 게 보였는데요. 자, 빨리 결과 열어보겠습니다. 2라운드 결과 열어주세요. 자, 기관의 선택 ABL 바이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 정말 이 바이오의 매운맛, ABL 네. 바이오를 보면서 그래 이 맛에 또 바이오를 투자했었지라고 생각이 났는데 이참에 올해 좀 뭔가 시작을 알리는 ABL 바이오의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참 일단 제약바이오가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참 안 좋고 또 좋을 때는 엄청 좋은 섹터 전체가 좋아지는 이제 그런 또 특징을 가는 것이 또 제약바이오입니다. 네. 근데 이제 ABL 바이오는 약간 지금 분위기와는 다르죠. 특히 이제 ABL 301, 특히 이제 치매에 관련한 혈액 뇌관문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 어려운 기술입니다. 사실 네. 이제 알츠하이머의 치료 원인으로는 뭐 여러 가지 단백질, 불필요한 단백질이 좀 머리에 이 뇌 신경세포에 쌓이면서 알츠하이머라든지 파킨슨병이 일어나는데, 사실 이제 이 혈액 뇌관문을 사실 이 구멍이 굉장히 좁아서 약물을 이전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중 항체를 이용해서 그 치료약을 한마디로 그 뇌로 이전시키는 것이죠. 이제 그 기술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서 산오피에게 약 1조 규모로 수출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수출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글로벌 빅파마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플랫폼이 계속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이 기술을 이전한 만큼 추가적으로 ABL 바이오의 파이프라인으로 갖고 있는 이 항암 치료제들, 이 부분들도 기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2023년 내년도에 이제 일상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향후에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선은 좋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네. ABL 302의 플랫폼 확장 가능성에 지금은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BL 바이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가격 전략도 어떻게 봐야 될지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ABL 바이오 최근에 또 급등한 게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또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여기에서 이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상한가가 그동안 이제 지지분이했던 그 추세를 완벽하게 돌파를 한 부분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매물을 계속 소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최고가 33,750원을 달성을 하고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지금 이 위치, 5일선 위치에서 오늘 시초가부터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격이 좁혀지는 이 가격 라인대에서 네. 한번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즉 32,000원, 500원 이하 라인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차 목표가는 5만 원 우선 제시를 해보겠고요. 그럼 손절 가격은 28,500원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바이오의 매운맛입니다. 네. 목표가도 5만 원으로 잡았고요. 손절가는 28,500원에서도 대응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2라운드 ABL 바이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자, 오늘 수급파이터 송도현 대표의 픽 종목은 또 무엇일지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열어주세요. 자, 오늘은 이 바이브 컴퍼니입니다. 확실히 오늘 좀 이쪽의 분위기가 좋아질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어요. 네, 이제 시장이 굉장히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 와중에서 계속 저가 매수세와
다시 한번 뭐 예를 들면 원금 근처에서 네. 매도를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다툼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장세인데 그 중에서도 이 메타버스 섹터가 오늘 강하게 또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와주는 것이 또 네. 큰 특징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바이브 컴퍼니는 대표적인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메타버스 그리고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된 개발 기업으로서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세도 굉장히 괜찮고 스마트 시티 중심의 이제 디지털 트윈 쪽에 대한 수주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매출이 약 50억 이상대의 매출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즉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하는 그런 그런 입장에 있다,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을 또 준비를 함으로써 향후에 아주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바이브 컴퍼니의 소프트웨어 부분들이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제 막 성장을 시작했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메타버스의 소위 말하는 바이브가 네.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자, 여기에 대한 기대감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브 컴퍼니 현재 또 어떤 바이브를 타고 있는지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자리가 좋다는 것을 이제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은 이제 그동안 시장이 좀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바이브 컴퍼니의 주가 흐름은 그렇게 일단은 불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근데 오늘도 시장이 안 좋은 데 비해서 지금 이평선을 돌파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단기 평선을 지금 돌파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일단은 매수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53,600원 정도에서 매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 일단 6만 원 먼저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49,500원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가 매수도 일단 괜찮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가 6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 49,500원의 바이브 컴퍼니였습니다. 자, 우리 시장 바이브가 좀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자, 이렇게 또 수급파이터 오늘도 세 가지 종목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